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미널 빔에 대해서 발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발표를 남들 앞에서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잘 못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히 목차하고 자기소개가 있는데, 저는 2021년부터 빔을 사용해 왔고, 그리고 네오빔은 올해 10월부터 슬슬 건드려 보고 있는데요. 그 주력으로 했던 거는 자바 웹 개발이고, 최근에는 파이썬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고, 리눅스하고 터미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제가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모든 작업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원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상용 서버에 들어가서 터미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하는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본인에게 스페시픽한 설정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용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폐쇄망이고요. 네트워크로 모든 것들 좋은 인스톨 2세대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 퍼지파인더나 립그랩 이런 것들을 다 못 쓰고요. 네오빔 당연히 안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발 서버는 다 있는데 상용 서버에서는 깃도 안 깔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됐었고, 그런 게 저의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디폴트로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작업 환경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라고 생각을 한 거는 저는 빔과 배시 그리고 포식스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코어 유틸스를 디패키지를 하거나 각각 OS에 맞는 걸로 보면은 어떤 게 가장 기본 기능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가 인트로덕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드 작성하고 코드 실행 결과의 확인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는 터미널하고 REPL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터미널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웹 개발자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가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여태껏 입문 단계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도는 언어였어요. 자바스크립트 유머 같은 거 하면은 이러한 짤들이 여러 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문제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엔진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요거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거를 해야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예시를 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있는 폼은 세 가지인데, 인덱스를 하는 C 스타일이 있고 오브하고 인이 있는데 파이썬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게 잠깐 헷갈려서 잠깐 이것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돌려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를 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를 하거나인데, 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돌릴 때 빌드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굉장히 난감해지기 시작하죠. 한번 내가 단순 로직만 변경하는데 5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성을 굉장히 악화시켰고, 전 여기 문제라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Node.js라는 게 터미널에서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심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짓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코드를 개발을 할 때 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단순 로직단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 로직단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나 프로세스랑 통신할 때인데,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JDBC로 DB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못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메모리에만 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단순 로직 조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PI 같은 거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엑시오스로 어떠한 제이슨 리스폰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놈을 얻다가 제이슨 덤프를 떠 놓고 노드에서 그 제이슨 파일을 읽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내 로직만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로직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썬인데요. 요즘 제가 주력으로 잡고 있는 언어인데 저는 파이썬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어 중에서는 가장 터미널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썬에서의 어썸한 피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dir. REPL에서 dir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필드들하고 메서드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help 해 가지고 그 메서드 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서드에 대한 그 독스트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문서를 보려고 API 문서 웹 브라우저를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PDB라는 터미널 디버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터랙트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피터가 터미널에서 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빠르신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환경 그 런타임 환경을 가진 상태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런타임 환경에서 직접 코딩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파이썬에서는 이터툴스라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놈을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를 했는데 어떠한 메서드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전 다 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dir에다가 이터툴스를 하면은 가용 메서드랑 필드들이 조회가 되고요.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리피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리피트를 어떻게 쓰는지 헬프에다가 넣어봐요. 그러면 독스트링이 나오면서 이거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리턴이 어떻게 되고 파라미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오브젝트랑 숫자를 쓰는구나 하고 REPL에서 직접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3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1, 2, 3, 4가 3번 반복하는 거였는데 리피트라는 객체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터러블이어서 리스트를 한번 감싸줘야 되나 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나왔죠. 이런 거를 기존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파이썬 파일 하나에서 임포트 이터툴스하고 리피트 한 다음에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프린트 해보고 그거를 한 번씩 계속 실행을 하는데 이게 코드 중간에 있어가지고 실행하는데 한 1분, 2분씩 걸리면 어떨까요? 이런 의미에서 그 런타임 환경에서 직접 코딩한다는 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용 서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터미널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용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쇄망이고요. 보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GUI는 제공되지 않고 IDE는 제공될 리가 없지요. 이게 터미널에 제가 집중하게 된 계기이고요. 그리고 특히 상용 서버에 제가 접속하는 날은 보통 배포하는 날이고 배포하는 날에 트러블 슈팅을 못 하잖아요. 집에 못 가요. 저는 퇴근을 일찍 하고 싶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한 기술을 깎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터미널하고 익숙해지고 빔에도 익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가 느꼈던 것들만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은 터미널은 작성 코드에 가장 빠른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요. 그 파이썬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LS라든지 CD라든지 그냥 캣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발자로서는 프로그램이 직접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는 인터넷 없이 동작이 가능하고요. 터미널 디버거가 제공되는 언어인 경우엔 런타임 환경에서 직접 코딩할 수가 있죠. 아까는 PDB를 얘기를 했지만 뭐 C나 C++에서 GDB에서도 이러한 짓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쉘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쉘이 배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시에 대한 거를 했는데요.
뭐 맨 처음 거 시스템 콜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모든 쉘에 대한 기본이긴 합니다. 애초에 배시라는 게 커널 레벨 리눅스하고 리눅스에서의 커널 레벨하고 유저 레벨을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서 그렇고요. 파일 시스템에 관해서 뭐 무브를 벌크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깐 파일명을 한꺼번에 확장자를 바꾼다든지 이름을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터미널이 아마 가장 빠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인 아웃 타입 기능이 강력한 것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특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보내는 오브젝트들이 기본적으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쉘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데 특화된 도구도 제공을 하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확실히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히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GUI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GUI에서 뭔가를 하면은요 기록이 안 남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현을 하고자 하면은 스크린샷을 다 따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 한 40줄 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빔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파일즈 같은 것들 있죠. 자신만의 커스텀하기가 가장 빠르고 쉽게 모든 환경에서 내 환경으로 커스텀하기에 용이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빔을 사용하면서 터미널 빔을 토글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빔에서의 잘 모를 수도 있는 X 커맨드가 있어요. 이게 쉘이라는 커맨드인데요. 요거는 내장 쉘을 실행시키는 명령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빔에서 편집하다가 잠깐 터미널이 열립니다. 어디냐면은 그 콜론 pwd의 위치에서 터미널이 그냥 열려요. 그러면은 요 pwd는 어떻게 변경하냐? 빔 프로세스 위에서 그냥 내장 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쉘로 했을 때 cd를 한다고 바뀌지는 않고요. 콜론하고 cd하고 패스를 하면 그때 pwd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장 터미널이 열리면은 그걸 끊는 방법은 컨트롤 D를 하면은 다시 터미널이 열리고요. 아 참고로 이거 네오빔에는 지원 안 됩니다.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히스토리는 변경이 되지 않아서 저는 직접 명령 수행을 하는 더블 뱅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떠왔는데요. 빔으로 어떤 파일을 편집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pwd는 여기 있죠. 그리고 쉘을 하면 이 위치에 쉘이 열려요. pwd 똑같죠? 히스토리는 맨 마지막에 안 변경된 거 확인하려고. 요게 조금 길긴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쉘을 하고 여기 쉘로 한 거에서 변경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pwd는 안 바뀌는 거 확인이 되죠. 다시 똑같은 데로 왔잖아요. 이거는 잘 활용하면은 그 빔을 실행한 pwd를 하나의 베이스 캠프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cd를 했으니까 pwd가 바뀐 거고요. 뭐 나머지는 너드 트리에서 cd로 pwd 바꾸는 거랑 그리고 여기에서 히스토리가 안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컨트롤 D를 하면은 내장 쉘에서 다시 빔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한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빔에서 다시 터미널로 가는 것도 컨트롤 D에다가 매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D만 가지고 빔하고 터미널을 토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주는 거는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 건데 저는 파이썬을 하잖아요. 요거에서 간단한 팩토리얼인데 코드를 막 바꿔요. 그리고 실행을 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컨트롤 D하고 더블뱅 직접 명령 실행이거든요. 한 번만 파이썬을 실행을 해요. 그다음에 다시 컨트롤 D로 돌아와서 편집하고 다시 컨트롤 D로 해서 터미널에서 실행하고 그리고 무한 반복하면서 코드 작성과 코드 실행 시간의 간격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에 적용 가능하냐? 터미널로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루아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특히 좋고요. 왜냐면 이거는 인터프리터까지 가가지고 런타임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더 좋은 거는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인터프리터 언어 REPL 환경을 나가는 것도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만 가지고 인터프리터 REPL 환경 빔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언어는 조금 플로우가 다른데요. 자바랑 C, C++,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언어는 컴파일의 과정도 거치고 컴파일 실행 파일의 실행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 말했던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히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짤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우분투에서 C# 파일을 컴파일하는 MCS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는 인스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동일 파일에 exe 파일이 생성이 되고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는 거를 그 앰퍼센트 두 개로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뱅으로 또 실행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컨트롤 D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워크플로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C도 되고요. make랑 make 파일도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방금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얼라이어스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너무 길다 하는 것들은. 제가 리프로듀서블 하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히스토리에서 꺼내 쓰거나 배시RC에다가 얼라이어스를 등록해버리거나 해버리면 나의 CLI가 만들어집니다. C도 되고요. make랑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자바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장황하지만 가능해요. 이거는 메이븐을 쓰는데요. 물론 왜 그레이드를 안 쓰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인볼브 됐던 그 프로젝트가 자바 1.8에다가 메이븐으로 빌드를 하고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클린 패키지 exec를 한번 하고서 하나의 명령으로 말아서 더블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서 네오빔 한번 써봐야지 하고서 기대를 가지고 쉘을 딱 했는데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였어요. 네오빔에서 조금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선회를 좀 했죠. 터미널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단축키들이 조금 있어요. 프로세스를 터미네이트를 하는 컨트롤 C거나 컨트롤 D로 EOF를 날리거나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거. 제가 주목한 거는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건데요. 서스펜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잡스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돌아오려면 FG를 하면 됩니다. 포그라운드로. 그러면은 컨트롤 D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컨트롤 D로 FG를 하면 될까? 요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빔에서 컨트롤 D를 한 거는 빔 프로세스에서만 도는 빔RC고요. 요거는 터미널 자체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요거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컨트롤 J 기본 바인딩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럼 기본 바인딩이 뭐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리스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건 STTY라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에서 너는 이렇게 작동할 거야 라고 한 것들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커맨드 라인 작성할 때 자주 활용하는 그 맨 앞뒤로 가거나 그 히스토리를 내비게이팅하는 단축키는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아니 이 명령어들은 어디서 온 거야?" 하니까 요거는 바인드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인드피는 그 대충 484줄 정도 되는데요. 헤드만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러면은 맨 앞에 서 있는 게 그 바인드 되어 있는 키고 뒤가 명령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키가 다 바인딩 되어 있는지 한번 목록을 보고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깐 컨트롤 X를 일종의 리더 키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나는 컨트롤 X에다가 이걸 바인딩을 하면 되겠다.' 컨트롤 X를 리더 키로 하는 거에. 적당한 거를 컨트롤 XX로 하고서 그 배시RC에다가 FG에다가 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오빔에서도 계속 토글이 가능해졌죠. 그러면 해피해졌을까요? 아쉽게도 이렇게 하면은 FG라는 게 히스토리에 넣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활용하는 더블뱅으로 직접 명령 시행이 FG가 돼요. 파이썬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게 배시 설정 중에 히스토리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는 설정이 있어요. 히스트 이그노어라는 건데 그 맨 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히스토리에 안 쌓인 거고, 그거는 컬럼 세퍼레이트 된 명령어들의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가능해지고요. 간단하게 시연을 해 보자면 시연을 해 보자면 히스토리 테일을 하면은 터미널이 나오죠. 그 배시RC를 편집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FG를 넣었더니 다시 히스토리 했는데 이제 그 48번 명령과 49번 명령 사이에 FG가 없죠. 이게 히스토리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 이그노어를 에코해 버리면은 FG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저는 해피해졌어요. 네, 이상입니다.